질문 처리. 오늘은 모르는 게 많은 사람들은 씹히는 질문이 많으니까 집에 따로 가지 말고 질문 다 해결하고 가세요. 개별적으로. 9번. 두 명이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 5명은 모르는 거 다 보냈고요. 5명의 정보입니다. 그 중에 2명이 모르는 거.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식 fx고 f형은 0이고 그러면은 2개만 모르는 상태인 거죠. 2차항의 계수랑 1차항의 계수. 그거를 찾으라고 나조건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라 쓰면 안 돼요. 그 나조건으로 fx를 써야 돼요. 항상. 그게 나눈 셈이니까요.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뭐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나머지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몫은 모르니까 qx라고 쓸 건지 아니면 x에 대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쓸 건지 그 고민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바람직한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꼴랑 1차식이고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1차항 계수는 1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써서 fx를 찾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수항도 알 수 있어요. 상수항은 가조건을 알 수 있거든요. f형은 0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상수항이 뭐 네모다, 동그라미다 라고 치면은 여기 0 대입하면 이 우변에다가 0 대입한 게 0인 건데 0 대입하게 되면은 4 동그라미 더하기 빼기 4가 빵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1인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x가 그냥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요런 3차식이었구나 그런 얘기고 이거를 x 빼기 1로 나눈 몫을 qx라 할 때 q5를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진행을 시키면 돼요. 요 나누어진 식은 뭐랑 또 같냐면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목 더하기 나머지가 언급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었어요. 나머지를 여기다가 1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1 대입하시면 얘는 1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2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럼 나누어 떨어지네. 이렇게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은 겁니다. 왜 이런 식이 필요하냐면 qx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양변에다가 5를 대입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얘부터 적으면 4q는 여기에 5를 대입하면 9죠. 여기에 5를 대입하면 6입니까? 54 더하기 여기에 5를 대입하면 6입니까? 요거네요. 그래서 q는 10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나눗셈 문제인데 나누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 수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적당한 걸 치환해서 풀면 되는데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블랭크를 채우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5505를 x로 치환한 그런 뉘앙스죠. 505의 4배 더하기 2가 202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5를 x로 바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수의 나눗셈은 결국 박스 안의 내용처럼 4x 플러스 2의 10제곱을 x로 나눈
나눈 나머지를 찾겠다 그런 얘기인데 목도 있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QX라고 표현했을 뿐이고요. 1차씩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얼X가 아니라 그냥 얼이다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나눗셈식 일단 쓴 거죠. 나누어진 식 2승이 아니라 10승이냐?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이 X인 거죠. 곱하기 뭐 더하기 나머지와 같다. 이 나머지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이때 얼은 당연히 요 QX를 없애면 X 0 대입해야 되죠. 0 대입하면 2의 10승, 그러니까 1024인 거지. 가에는 1024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등식 이거에 X에 5505를 대입하면은 왜 여기서 대입을 했지? 아무튼 뭐 하나 들어갈게요. 대입을 하면 얘가 얘는 이런 가정을 안 했으니까 대입을 해서 이렇게 이 나눗셈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놈이 505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얘가 나머지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얘를 505로 더 나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얘를 505로 나누면은 몫이 2고 505 곱하기 2는 1010이니까 1010에서 이걸 뺀 14가 실제 나머지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한 번의 정리 과정을 더 서술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나 자리에 들어가야 할 수는 2, 다 자리에 들어가야 할 수는 14.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정답은 14였다. 나머지는. 그 다음 14번. 계속 두 명씩 모르는 문제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 fx인데 f0가 뭐냐? 가 fx 플러스 3 빼기 fx는 프린트가 없니? 이 숙제를 안 들고 오는 기다려. 30초만 보고 오겠어. 승준이는 약속대로 이번 주 클리닉에 강제 소환입니다. 채점을 해오라 했는데 채점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근데 가건 나건 전부 다 나머지 정리처럼 표현해서 보시면 돼요. 가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어떻다는 뜻이냐면은 이걸 이제 나눗셈식을 써보면요,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그리고 이제 나눠 떨어지니까 이거 이러고 끝이거든. 이 상태에서 요 모양을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를 0 만드는 수를 넣겠다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더 좋아요. 이 문제는 후자가. 그래서 1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면은 이 얘기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이 들었잖아요. F1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쁘게 쓰면 F-2랑 F1이랑 F4가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 처리했던 그 자체 교재 문제처럼 얘를 모르니까 K라고 두면 그러고 다 이렇게 K를 넘겨주면은 결국 fx-k라는 식이 x 플러스 2, x 빼기 1, x 빼기 4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죠. 인수 정리에 따라서 3차식 쓰는 거예요. 3차식을 했으니까 다 찾은 건데 최고차항 계수는 모를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하면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 알거든 1로 그러니까 fx 나온 거야. 그러니까 k만 알아내면 되는 거지. k를 알아내기 위해서 나조건을 쓰는 거고 나조건은 당연히 f2는 마3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 2를 대입해서 요놈 자리에 마3을 넣어가지고 k 값을 구하면 fx 나오고 이 상태에서 바로 0 대입하면 fn까지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도 두 명.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당식 fx인데 자료 보려고 얘랑 14번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조건이 다를 뿐이겠죠. 가는 fx를 x 플러스로 나눈 나머지와 x 세제곱 빼기 3, x 제곱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구나. 나조건은 여기 14번의 가조건처럼 써먹으면 될 것 같고요. 나조건 나머지가 서로 같다. fx는 여기 x제곱 빼기 3은 2차식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x 플러스로 나눈 나머지니까 상수일 거 아니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원래 1차식이어야 하지만 뭐 1차항 계수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수인가 보다 라고 하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나머지를 어리다 라고 칠까요? 아니다 그냥 k다 라고 칠까? 그러면 나머지 좀 바로 쓸게요. f-1은 k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조건은 2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게.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뭐 더하기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가 k라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게 정수 범위에서는 인수 분해가 안 되지만 너 누구야? 오늘부터 나오는 거야?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그래? 잠깐만 그러면 여기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온다 해서 뭐 안내 문자도 안 보냈는데 오늘 험난하다. 바오야 보고 있겠지? 잠깐만요. 하나 더 복사해볼게요.
너가 희현이야 그러면? 숙제가 프린트로 나와가지고 이거 봐야 돼요 일단. 17번 보기 중. 아무튼 이게 무리수 범위면은 실수 범위면은 인수분해도 되거든 합차로. 그렇게 해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럼 이제 넣어서 0 만든다고 치면은 이것도 K인 거고 이것도 K. 그러니까 요 세 개 얘를 이용하면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fx 빼기 k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fx 빼기 k란 0 만드는 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이 3개니까 인수 정리에 따라서 x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는 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 이렇게 x제곱 빼기 3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fx가 4차식이라 했기 때문에 얘는 3차잖아? 하나의 인수가 더 있다. 1차가 더 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4차항의 개수는 1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지. x 마이너스 a 이런 식 쓸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모르는 게 두 개입니다. 두 개니까 필요한 방정식이 두 개라서 그 두 개를 나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에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얘도 이제 2차식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쓰면은 나누어진 식 f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인데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서 쓰세요. x 플러스 1로 쓰시라고요. 곱하기고 나누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뒤에 더할 건 없는 거고 이 상태에서 당연히 이 두 놈을 0 만들고 싶으니까 x에 0 대입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x에 0 대입하면은 f1이 오라는 소리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0도 오라는 소리죠.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개가 나왔다 이겁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연립방정식으로 처리해 주시면은 답이 나오겠지.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좌변은 5 빼기 k가 되고 우변은 얘는 2죠. 얘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에 얘는 1 대입하고 있지. 1 빼기 a 그래 되거든. 그럼 전개를 하면은 4a 빼기 4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4a 더하기 k는 9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0 대입할게요. 이쪽은 똑같이 5 빼기 k 쓰면 되고 이쪽은 1이니까 무시하시고 얘는 마3이고 얘는 마이냐? 그럼 3a죠. 정리를 하면 3a 플러스 k는 5다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시면은 a는 4고요. 4를 여기 넣게 되면은 k도 나오고 답을 내볼게. 숫자가 이상하니까 계산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a는 4고요. k는 마이너스 7네요.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것은 F4였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4를 넣으세요. 그러면 F4 빼기 K인데 K가 마 7이니까 요거는 4를 넣으면 5고 4를 넣으면 13? 맞나? 그리고 이거는 X에 4를 넣고 A에 0이네.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18번 계속 두 명씩 모르는 문제예요. 18번 요거도 두 명이 모른다 하셨는데 가를 보시면은 두 2차당식이라고 했네요. 근데 가를 보면 신기하죠. 2차당식 두 개를 더했는데 4다? 그 얘기는 각각의 1차와 2차항의 개수가 부호만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수항의 합이 4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가를 보고 나를 보면 당연히 나를
어떻게 처리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곱셈 공식의 활용을 쓰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승 더하기 3승은 당연히 3승 빼기 물론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떠올려도 상관없어요. 인수분해 공식을 쓰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건 상관없는데 곱셈 공식의 변형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된 꼴이 보이거든요. 당연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그게 수건 뭐건 간에 이렇게 곱셈 공식의 활용을 쓸 수가 있는데 이 결과가 거기 4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 px 더하기 qx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4를 넣고 여기도 4를 넣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64죠? 64 빼기 4, 3, 12로 쓸게요. 이 결과가 4차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고 나면은 2차식 두 개 곱해진 게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훨씬 편하다. 이게 뭐라 했냐면 12x 4승 더하기 24x 3승 더하기 12x 제곱 더하기 16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왜갖고 이 64를 넘기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마이너스 48이 될 거고 보다시피 다 12의 배수니까 마이너스 10을 나눠가지고 문제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고로 두 2차식의 곱이 마이너스 x 4승 마이너스 2x 3승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이었구나.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px와 qx는 어떤 뭐라고요? 플러스 4 맞아요.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이 두 놈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가 부호만 다른 상태거든요. 그렇게 된 놈을 이 전개한식이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으로는 아니겠다.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 2차식 곱하기 2차식인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그 2차식이 1차항 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근데 뭐 딱 보자마자 1로 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거쳐가지고 요 성질까지 활용을 해서 두 2차식 알아내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갈게요. 0 쓰고 1로 됐습니다. 그러면 넣어서 되는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되나? 여기서 해봐. 마이너스 1 되나요? 마이너스 안 되네. 2 되나? 2가 되는 건가? 2가 아닐 리가 없는데. 안 되는데. 뭐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요 두 개를 곱해서 써볼게요. 그러니까 x 빼기 1이랑 x 플러스 2를 곱해서 써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x 제곱 더하기 x가 있으니까 x 제곱 더하기 x 빼기 2 곱하기 요 두 개를 쓴 거야. 요걸 수처래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그럼 그냥 요 두 2차식이 이
부호만 다른 관계가 보이죠. 2차항의 계수와 1차항의 계수가 부호만 다른 관계가 보이니까 각각이 px, qx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라고 치면은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가 4가 아니란 말이야.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를 다 바꾸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px, 나머지 하나가 qx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구분해야 하네. px에 넣는 수와 qx에 넣는 수가 다르니까 px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 했기 때문에 요 식기가 px입니다. 요 식기가 qx인 거고요. 여기다가 2를 대입, 뒤에다가는 3을 대입해서 더해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할게요. 요것도 두 명인데 4차식을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못가 나. 근데 이거 왜 두 명이나 몰라? 그냥 나누면 돼요. 이런 문제는 나누는 게 금지가 아니거든요.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나누시면 돼요. 이걸 나누지 않고 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항등식 논리대로 풀어도 되고 두 개 다 보여드려 볼게. 23번 첫 번째 항등식 논리대로 풀어보자. 나누어진 식은 같다. 나누는 식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써야 돼요. 곱하기 몫인데 몫을 qx로 쓰면 항등식대로 못 풀어. 왜 못 푸냐면 얘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4차고 여기 2차니까 당연히 2차고요. 4차항의 계수 1이고 2차항 계수 1이니까 1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항의 계수도 확정할 수 있어요. 그냥 세모라 쳐봐. 세모 x. 그럼 이제 이거 전개했다고 치면 얘랑 맞추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전개해요. 요거 곱한 거랑 그럼 세모죠. 요거 곱한 거랑 그럼 2죠. 이게 3의 2거든요. 왜냐면 요 뒤에 나머지는 1차식이기 때문에 3차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 세모까지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1이요. x 쓰면 돼. 암산이 되는 사람들은 암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수항 그러면 결정할 수 없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수항을 또 네모라고 쳐봐요. 그러면 2차를 보고 이 상수항 결정은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네모, 요렇게 해서 2, 요렇게 해서 3이 2차항일 거 아니야. 근데 저기서 없잖아. 그러니까 네모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무 재밌나요? 요거 더하기 나머지도 그냥 맞추면 돼. 오케이? 요거 전개를 끝까지 한 다음에 얘랑 비교하면 그냥 나머지도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 1차항을 봅시다. 1차항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0 요렇게 해서 3일 거 아니야. 요거 x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7x예요. 근데 여기가 11x잖아. 그럼 당연히 이 두 개가 똑같은 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18x가 들어가는 거죠. 괜찮은데 이런 적은. 그 다음에 상수항 요게 마이너스 1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등장과 동시에 졸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놈이 나머지 요 놈이 뭐 이렇게. 오케이? 항등식 논리를 알고 있으면은 적당히 암산을 때리면 나누지 않고 풀 수가 있다.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생각하기가 귀찮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눠 쓰면 돼요. 나눗셈을 실제로 하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나누기 2차, 1차 상수항. 그럼 일단 1이니까 여기 1 실제로는 x제곱이죠. x제곱이라고 쓰고 1, 2, 3, 5 두 개가 다 없어져. 개꿀. 이상한데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 10 이상하다. 뭐지? 잘못한 거 같은데. 이상해. 여기 x항이 없는데 뭐지? 어디 된 거지? 여기 세모 x였잖아요 원래.
3차항 만들 저기를 내가 아까 3으로 만들었구나. 세모 더하기 2는 2라 세모 0인데 아씨. 다시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2차항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상수항밖에 없는데 그럼 상수항은 뭐 동글베이다 라고 치면 상수항을 정하기 위해서 여기 상수항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 뒤에 나머지가 붙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1차랑 상수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2차항을 보고 3차항을 보고 얘가 1차항 계수가 0이라는 걸 확인한 상태니까 2차항을 통해서 이 몫의 상수항을 찾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2차항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동글베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1차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동글베이 이렇게 해서 3 이게 다예요. 이게 저기 2차항이 0이다 그런 얘기니까 이건 마삼이다. 더하기 나머지를 이제 1차항과 상수항 맞춰주시면서 맞추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1차항은 마이너스 6 밖에 없죠. 근데 여기 11x가 있으니까 17x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9 밖에 없습니다. 13 아니다 5 이렇게요. 그리고 남게 분역이 없고 0이고 그냥 이렇게 하게 돼.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3배 쓰면 이게 되죠? 빼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3만 주면 됩니다. 상수항에다가 이렇게 되고 요거 빼버리면은 17x 이렇게요. 그래서 몫은 이거 나머지는 이거 실제 남수셈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항등식 논리대로 구해도 되고. 근데 이거를 그때 수를 찾고 가기가 귀찮았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냐면 근데 이게 2차항의 개수가 1인 것 정도는 생각합시다. 이렇게 일단 놓고 다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하게 되면은 A, B, C, D가 순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막장으로 가세요. 그 다음 장에도 질문인 사람인데 다 한 명씩이라서 막장에 32번 무려 4명이 모르는 5명이 제보를 했는데 4명이 모르니까 개빡센 문제였다. 그런 얘기겠죠. 3차당식 fx가 가 f1은 2고 그건 뭐 나중에 써먹으란 뜻이고요. 나가 메인 조건입니다.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것과 나머지 같다.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것과 나머지 같다. 그럼 것과 나머지가 둘 다 1차식이라는 얘기죠. 3차당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으로 너 화장실 어딘지 알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몫은 1차식인데 이거 최고차항 개수도 모르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나머지 같다 했으니까 똑같이 쓰면 돼요. 이렇게가 fx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fx를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얼x라 했을 때 얼0와 얼3이 같다로 얼5로 구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fx에서 거기 박스 밑에 있는 조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x 빼기 1의 3승으로 나눈 거예요. 나눗셈 안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 x 빼기 1의 2승 이미 있잖아. 대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면 돼. 여기서 요 놈에서 x 빼기 1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ax는 됐고 마이너스 a가 나왔으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a 원래 있던 플러스 b 하면 끝이에요. 이러면 끝이에요. 이러고 나서 전개하시면 얘 곱하기 얘 하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요. 이게 생겼죠? x 빼기 1의 3승이 등장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x 빼기 1의 3승으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몫이 a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 곱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지.
근데 3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2차부터는 당연히 다 나머지인 거죠. 그리고 원래 있던 게 좀 안 되겠지. 요까지. 요 새끼가 문제에서 말하는 all x다 라는 생각을 못하냐? 4명이나. 여기서 all 제로는 all 3을 적용시키면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all 제로는 무엇이냐? a 플러스 b 플러스 b네요. a 플러스 2b네요. 같다. all 3는 무엇이냐? 얘가 4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a 더하기 4b고요. 여기도 3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7a 더하기 5b다. 그러면 이제 요래요래 하면은 6a는 마이너스 3b다. 마이너스 3 나누면 b는 마이너스 2b다. 요런 마이너스 2입니다. 요런 관계식 하나 얻었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아직 가를 안 썼지? 가 쓰시면 돼요. F1은 2다. 요 상태에서 F1은 2다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F1은 이쪽에서는 이거밖에 안 남거든요. 이 새끼 때문에 A 플러스 B라는 뜻이고 A 플러스 B가 2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A, B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었다고 치면 A는 마이너스 2고 B는 4네요. 그리하여 fx는 무엇이냐? fx를 요 두 개 묶어가지고 써도 됩니까? 됩니다, 당연히. ax 플러스 묶어 쓸게요. ax 플러스 b의 정체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걸 하고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1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그걸 전개 썼다고 치면은 그렇게 요게 fx입니다. 여기에다 잠깐만 필요 없었네. 쏘리. R5를 찾는 거였구나. RX가 요거니까 여기에다가만 아니면 그냥 여기다 그냥 바로 오를 넣은 결과가 AP에 대한 어떤 1차식으로 나올 건데 그 1차식에다가 이 찾은 결과를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더 낫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 35번 이거 처음 보는 거 수상 내가 본 적 있어? 앞부분만 여기 앞부분인데 기억나요? (35번은) 2차 방식 fx에 대하여 f1 빼기 x 당연히 이것도 2차 방식입니다. 그리고 2차항의 개수 똑같아요. 제곱해봤자 어차피 마이너스 무시되니까 그것을 x 잠깐만 근데 그건 바로 나머지 정리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f0고요. f0가 마사다. 이렇게 안 쓰면 곤란하고 그 다음에 x, fx는 그걸 나눠줘야 된다. 그것도 2차식이긴 한데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면은 나머지 정리처럼 풀면 돼. 이제 식을 안 쓸게. 그냥 그 x, f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게 나머지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같다. 4 넣은 게 나머지에다가 4 넣은 거 같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넣건 4 넣건 다 0이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1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인 거죠. 이게 0인 거고요. 4를 넣게 되면은 4f4인 거죠. 이게 0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어차피 이쪽 0이니까 날릴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는영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바탕으로 fx를 인수분해된 상태로 써보면 마이너스 1 넣어서 0 만들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는 거고 4 넣어서 0 만들었기 때문에 x 빼기 4라는 인수를 갖는 겁니다. 다시 문제로 들어갔어. 2차 방식이었죠? 그럼 끝났어요. 최고차항 개수만 찾으면 되는데 그러라고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그냥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근데 이게 답인 거야 이게 fx인 거고 fx를 x 플러스로 나오는 나머지로 물어봤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답인 거지. 답은 6이요. 마지막 38번 요거도 4명이 몰라요. 그러니까 32번과 38번이 헬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32번과 38번을 누적 테스트에다가 내면 다 틀린다. 그런 얘기인 거죠. 본인만은 맞추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어야 되고 계속 복습하셔야 됩니다. 3차당식 fx에 대하여 fx는 그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fx 플러스 12도 똑같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뭐로 fx를 세팅하건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아무렇게나 하시면 돼. 그래서 그냥 나온 순서대로 할게요. 3차식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인데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다를 게 없는 거죠. 목만 곱해주시면 되는데 fx를 나타내려고 한 짓이기 때문에 1차식이라는 것까지 아니까 이렇게 목자리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력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요걸 가지고 fx 플러스 12를 만드는 거예요. fx 플러스 10이란 당연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ax 플러스 b 플러스 12인 거죠. 이놈이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가 지금 fx니까요. fx 플러스 12니까요. 얘가 같다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목 써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 3차항의 개수가 a니까 여기 1차항 개수도 a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할 수 있어요. 상수항만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의 상수항은 보시는 바처럼 b 플러스 10이고요. 이쪽도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러면 2에다가 뭘 곱해야 b 플러스 12가 될까? 당연히 2분의 b 플러스 6. 물론 C라서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 미지수를 적게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요거 전개해 가지고 개수 비교법을 통해서 A, B에 대한 관계식을 찾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거 가지고 문제가 풀릴 거면은 그 F0은 사람 조건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A, B에 관한 방정식은 한 개밖에 없을 거란 거야. 그러니까 그 한 개만 찾고 나머지 한 개는 거기 F0은 4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한 개 찾았으면 더 이상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요. 나는 2차항의 개수만 가지고 A, B에 대한 관계식을 찾고 지나갈 겁니다. 2차항의 개수는 요래요래해서 B, 요래요래해서 A. 요쪽은 2차항의 개수가 요래요래해서 없네. 이 2차식 아닌데 이거. 2차항의 개수가 요래요래밖에 없어요. 이 새끼죠, 이 새끼. 2분의 B 플러스 6. 그러면은 2배를 해가지고 얘를 넘겨주면은 2A 플러스 B가 10이다. 요거 찾았으면 1차항 개수 비교를 또 하는 사람은 시간 낭비죠. F0은 4를 쓸 차례입니다. fx가 이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0을 대입하시면 F0은 B인데 B가 4니까 4를 넣어주면 A도 4인 거죠. A, B 모두 4. 그러면 F1 찾는 거니까 일단 1 대입하면 3 곱하기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는 8이니까 24. 정답은 알았어. 일로 와봐, 신입생. 나와봐. 제곱이세요. 키포인트는 뭐라고?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누지 않는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A는 BQ 플러스 R을 제대로 쓸 줄 모르면은 식 세팅이 안 된다고. (86쪽) 할 차례입니다. 책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 문제 5-9번 할 차례죠. 기본 문제 5-9번.
차수 떨구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유제 5-10번에 차수 떨구기까지 학습한 상태고 기본 문제 5-5번 책이 있는 사람들은 86쪽. 아, 네, 얘는 책 정송 노트가 아무튼 이제 그 페이지 기본 문제 5-9번의 컨셉은 이중근호 풀이, 이중근호 풀어내기입니다. 문제를 바로 풀게요. 다음 수를 그 루트 n 뿔마 루트 n으로 나타냈어요. 자연수로 1번 루트 10 더하기 2루트 21 이거를 네, 플러스면은 플러스로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요 근호라도 없애기 위해서 양면 제곱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m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 부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가운데 항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뭐랑 뭐가 같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냐면 얘 뭐요? 얘 뭐요? 얘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근호 안에 큰 근호 안에 들어있는 이 무리수는 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식을 제곱해서 정리한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정리는 어디를 정리를 한 거냐면 이 부분이 두 수의 합이었는데 두 수가 각각 안 보이게끔 계산이 된 상태고 이 부분이 두 수의 곱이었는데 곱이 안 보이게끔 계산이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는 이중근호는 이 밖에 있는 근호를 베끼고 이렇게 그냥 근호 하나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의 합도는 차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거를 이중근호를 제거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교육과정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들어왔나? 교육과정 외라는 말이 없어요 책에. 그래서 어떤 생각하시면 되느냐 결국엔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은 더해서 10이고 곱해서 21인 두 수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야? 3, 7인 거죠? 그래서 여기 7 쓰고 여기 3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중근호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야. 책은 있어? 그냥 이거만 들고 온 거야? 필통만? 연습장은? 가방은? 가방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일단은 유죄를 좀 시키고 나서 조치를 한번 해볼게. 아 정서책 있어? 공수가 아니라 수상이네. 그거라도 보자. 그거 86쪽 펴볼래? 똑같은 게 있을까 모르겠지만. 똑같은 게 없네. 넘겨봐. 86.
게? 그럼? 아, 요 페이지는 아예 없어. 그냥 구경하면 돼. 2번 루트 7 더하기 루트 40. 얘 문제는 뭐야? 얘 퀘션이 아니라 얘 프로블럼이 뭐야? 루트 안에 이 루트 41, 루트 10. 그게 프로블럼이 아니라 결과적인 얘기가 아니고 프로블럼은 근호와 비가 안 보인다는 거야. 미를 만드시면 되는데 요 놈에서 이를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더해서 7 곱해서 10인 두 수는 뭐야? 큰 것부터 큰 것부터 루트 5 더하기 루트 2 쉽죠? 그 다음에 3번은 루트 9 빼기 6 루트 2. 얘의 문제점은 뭐야? 얘의 문제점 6이 있다는 거죠? 그럼 3 안을 찍으면 돼요. 그래서 루트 9 빼기 2 18인 거지. 그럼 더해서 9고 곱해서 18인 두 수는 뭐예요? 6이랑 3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면 연결을 마이너스로 연결 지으셔야 돼.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제곱근이기 때문에 결국 양수가 나야 되거든 무조건.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큰 것부터 쓰는 게 좋아. 플러스를 쓸 때도 큰 것부터, 마이너스를 쓸 때 큰 것부터 쓰기 위해서 그런 습관을 들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중분호를 풀어줄 수가 있다. 알겠죠? 유제 5-11번 네 3번 유제 5-12번에 두 개다. 해봐. 소통이 잘못됐어. 여기 정성 노트는 왜 아무 수가 없지? 이상한데요. 네, 여기네요. 여기 요거 3번. 그리고 거기 정성 노트의 유제 5-12번에 문제가 누락됐거든. 거기 밑에 적으세요. 1번은 이수예요. 이수. 2번은 이수예요. 문제가 없잖아, 그죠? 1번, 2번 여기 밑에 붙이세요. 밑에 붙이고 요 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유제 11번은 3번만 풀고 나머지 숙제를 하고. 넘겨서 문제 밑에 저거 적은 다음에 저두개로 풀어보세요. 문제를 적어. 다음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3번만 시켰는데.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건 비추인데. 자 보세요. 얘도 문제가 이거죠 이거. 여기 이가 없다. 근데 요 안에도 이가 없다. 그러니까 강조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게 분모에 1이 있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분수를 만든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 1을 곱함으로써 근호 앞에 2를 강조를 만드는 거야. 그 말고 방법이 없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제곱근의 계산 성질상 근호 따로따로 씌울 수 있거든. 여기 분자에 씌워진 게 이중근호이기 때문에 분자를 처리할 때만 이중근호로 뺏겨내시면 돼요. 그러면 곱해서 3 더해서 4니까 3, 1인 거죠. 얘는 그냥 루트라 쓰면 돼. 루트 2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1인데 루트 1은 1이라 쓰면 되는 거지. 모양이 안 이쁘니까 유리화까지 해서 답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위로 루트 1을 곱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15가 1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 끝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루트 2로 써주시면 되고 더해서 8 곱해 15는 3 오잖아요. 빼기니까 5 먼저 이렇게 이런 다음에 아래 위로 루트 2로 곱해서 2분의 루트 10 빼기 루트 6. 그게 정답입니다. 다음 이중분호는 요거 하나 끝나고요. 가끔씩 보이면 저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너무 쉽습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은 A, B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A, B, C, D는 무리수고 루트 M은 무리수다 라고 했을 경우 A 더하기 B 루트 M이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를 이 전체가 무리수인데 이 무리수의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리수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무리수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각각이 0이 아니고선 0일 수가 없어 절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0이다 라는 식을 쓰는 거예요.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이 모두 0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주어진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결국에 알고 보면 두 개다. 그래서 이 두 개에서 두 개의 방정식을 뽑아내서 여기 보통 문제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거든요. 미지수 두 개를 연립 과정을 통해 찾아라 그런 의도의 개념이다. 하고 알고 계시면 돼. 근데 왜 이게 둘 다 0이어야 하느냐? 혹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야, 루트 m으로 정리를 해봐, 임마. 그럼 이거지. 어? 근데 이거 뭐야? 무리수지. 이건 뭐야? 유리수지.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분모가 0이라는 소리야. 분모가 0이니까 남은 것도 0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같은 논리로 A 플러스 B 루트 M이 C 플러스 D 루트 M 이런 관계식이 보이면 이거 뭐 이렇게 쭉 넘기면 얘랑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거든. 굳이 넘길 필요도 없고 좌우변의 유리수 부분끼리 같다, 무리수 부분끼리 같다 라고 쓰면 돼요. A는 C와 같다, B는 D와 같다. 이런 논리를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보기 1번을 보세요. 보기 1번 정성 노트 옆에 있는 문제가 보기 1번이죠. 보기 1번에 네 문제나 나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스타일은 1번, 2번 같은 거야. 3번, 4번 같은 건 자주 안 만나. 3번, 4번은 그냥 억지로 문제를 만든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번, 2번 할까? 2번을 보시면은 보기 1번에 2번을 보세요. x 플러스 2 플러스 y 100일 루트 3은 3 플러스
플러스 3이다. 그래 나와있지 않습니까? 근데 xy가 유리수라는 말이 보이죠? 유리수란 말이 안 보이면은 이런 관계식 넘어갈 수 없어요. 유리식이란 말이 유리수란 말이 보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논리인 건데 유리수 부분은 여기랑 여기인 거지? 이도 같은 거야. 그래서 x는 1이다. 무리수 부분은 여기랑 여기인 거니까 이도 같은 거야. 그래서 y는 5다. 이런 식으로 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문자 두 개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무리수 부분밖에 없는데 루트 2와 루트 3의 개수가 이게 동명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 연결 지어질 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각각이 0이다 라는 논리 전개를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4번은 정말 특이한 식이긴 한데 뭐 생각하기 어렵지 않죠. 근호 안에 들어있는 거랑 근호밖에 나와있는 게 나타난다 라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방정식 두 개를 만들어서 풀어주시면 돼요. 쉬운 개념에 대한 설명은 오래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기본 문제 5-10번을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5-10번. 5-11번은 나눗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기본 문제 5-10번 1번 루트 2 플러스 1분의 x 루트 2 빼기 1분의 y 3 더하기 루트 2분의 7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를 만족시키는 유리수 xy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다 보니까 보기보다는 살짝 복잡하죠. 정리의 과정이 좀 필요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유리수 부분, 무리수 부분이 뭔지를 알아낼 수 없잖아. 암산을 거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정리 과정이 필요한데 얘는 유리화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를 통분해버리면 요 분모가 자연스럽게 1돼 버리니까 그게 좋을 것 같고 얘는 유리화를 바로 하면 9 빼기 2가 딱 7이니까요. 좋겠다. 이런 판단력 정도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통분을 하면 분모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곱한 거랑 요거랑 요거 곱한 게 걸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애시당초 유리수 부분, 무리수 부분을 따로따로 분리해 쓰겠습니다. 유리수 부분 뭐냐면 얘랑 얘를 곱한 마이너스 x와 얘랑 얘를 곱한 y인 거죠. 무리수 부분은 얘랑 얘를 곱한 x, 얘랑 얘를 곱한 y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3 빼기 루트 1을 곱하는 건데 암산을 때리면은 합차의 전개 결과가 7이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서 결국 분모는 1이니까 분자에 3 빼기 루트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빨리빨리 쓰시고 그러면은 유리수 부분 같다, 무리수 부분 같다를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3,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이 두 개를 연립하면 x, y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어려워져 봤자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수 xy라는 조건이 있는데 주어진 수익이 루트 2x 빼기 루트 5x 더하기 루트 2y 빼기 루트 5y가 13 루트 2 빼기 루트 5 이렇게요. 루트 2, 루트 5는 모두 무리수지만 얘네들끼리 연결 지어지지는 못한다. 그래서 루트 2의 개수 비교, 루트 5의 개수 비교를 통해서 방정식 두 개를 뽑아내시면 돼. 루트 2의 개수는 좌변을 보시면 x 제곱과 y 제곱의 합입니다. 우변에서는 13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5의 개수는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y인데 우변에서는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날리면 x 플러스 y는 1이다 이런 얘기지. 당연히 xy 물어봤겠죠. 뭐 물었니? 아니네. x 3승 더하기 y 3승. 그럼 일단 이걸로 xy의 곱을 딱 구해요. 이거 제곱에서 이걸 뺀 거의 반이 이거란 말이죠. 요거 제곱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10이고 그거의 반이니까 요거고요. 그럼 다시 요 두 개로 3승 더하기 3승을 곱셈 공식의 개념으로 암산을 때리시면 되는 거죠. 얘의 세제곱 1이고 빼기 3은 디폴트고 요도 이거 파는 거 같습니까? 그러면 요거 해가지고 19
틀렸네. 오. 왜 된 거지? x, y는 아 6. 에? 에? 어째서? x 플러스 y가 5. x 플러스 y가 5라고? 아 이거 5를 안 적었구나 내가. 25 빼기 13에 반이니까 6인 거군요. 마이너스 6이 아니라 여기가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다 잘못됐네요. 요거의 제제곱이니까 125 빼기 3은 디폴트고 요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35. 유제 13번, 14번 요 두 개가 같은 방식의 문제입니다. 14번 해보세요. 유제 14번 해보세요. 어려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연습하고 합시다. 계속 보이죠? 이렇게 졸린 상태로 왔어. 초면에. 정답은 9. 틀린 사람은 집에 가서 또 풀어라. 숙제로. 다음이요. 기본 문제 5-11번. 요게 마지막인가? 그렇습니다. 개수가 유리수인 당식 fx를 x 플러스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이런 말이 나오니까 나눗셈 관련 문제인 거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4이고 x 빼기 루트 2로 나눈 나머지는 3루트 2다. fx를 그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fx를 x 플러스로 나머지 정리 쓸게요.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f 마이너스 2는 마사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f 루트 2는 3루트 2다 라고 쓰면 돼요. 요걸 가지고 그거라고 하는 거는 3차씩 나눴기 때문에 나눗셈에 대한 방정식을 써야 됩니다. 나누어진 식은 같다. 나눈 식을 쓸 때 어차피 x 빼기 루트 2를 이미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x제곱 빼기 2도 인수분해 된다고 판단하시고 합쳐로 인수분해 쓰시면 돼요. 아닌가? 인수분해 될 거다라고 생각만 하고 쓸게요. 얘는 아무튼 이걸 넣게 되면 0 되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 스타일은 이런 조건을 안 주고 fx를 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이렇게 주는 문제가 일반적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줬어. 그럴 때는 더 쉬워요. fx가 몇 차식이란 말은 없죠.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밖에 없죠. 그럼 몫을 qx로 쓸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3차식 나눴으니까 2차식이겠지. 이렇게. 그럼 이것도 넣을 수 있는 게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조건 2개밖에 없는데 A, B, C 어떻게 3개를 샀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이 무리수인 거고 개수가 유리수란 말은 A, B, C도 다 유리수란 뜻이기 때문에 결국엔 3개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푸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조건을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2 대입, 이 조건을 쓰기 위해서 루트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부터 대입을 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4라 쓰면 되고
얘 때문에 없어지고요. 여기는 4a 마이너스 2b 이런 식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 자리에는 3루트 2를 쓰면 되고 이쪽은 이 식은 얘 때문에 없어지고 요 식의 x자리에 루트 2를 대입하게 되면은 2a 플러스 c 플러스 b 루트 2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무리수의 서로 같은 조건에 따라서 얘가 식이 하나가 아니라 요게 0인 거고요. b는 3인 거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b는 3을 여기 넣어가지고 ac에 관한 1차 방정식 두 개 나왔으니까 연립해서 ac까지 구해주시면 된다. 별거 없죠?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제 5-15번은 내가 설명해 줄게.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게 나머지가 얼마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풀 수가 없는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fx가 x제곱 ax 플러스 b인데 얘를 x 빼기 2 플러스 루트 2로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 혹은 인수 정리에 따라서 f2 마이너스 루트 2가 0이 되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fx는 0의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개수가 유리수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마 배웠을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덩달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과 개수의 관계도 아마 알 겁니다. 보통 이제 3-1 심화까지 있으면 다 가르치거든요. 어디거. 그럼 이제 두 개를 더하면 4인데 그게 개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1라는 거 아실 거고 두 개를 곱하면 2인데 그게 개수를 보시면 P라는 거 알걸요? 이렇게 해서 A, B를 찾으면 돼요. 이 수를 여기 넣어가지고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쓰지 마시고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유제 5-16번은 이것도 유제 5-16번도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해보세요. 유제 5-16 개수가 유리수인 다항 방정식의 한 근이 무리수일 경우 나머지 한 근은 자동적으로 그것의 켤레다 라는 개념 알죠? 적어드릴까요? 적어드릴게요. 모르는 사람들은 적어놓고 외우세요. 유리수 개수 다항 방정식의 한 근이 무리수라면 나머지 한 근은 항상 그것의 켤레. 저 성질은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거고 나중에 뭐 증명을 구경하실 기회 있을 거고요. 이미 알고 있어야 정상인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 외우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외워라 오늘. 그러면 5-16번 같은 거를
이렇게 간지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5-16번에 x 플러스로 나머지가 4라는 일단 놔두고 x 빼기 1 빼기 루트 2로 나눠 떨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 그 3차 방정식의 그러니까 그 제시된 3차식을 fx라 치면 요거 3차의 개수가 1이고 나머지 다 모르는 거죠. 다 모르는 a, b, c를 전부 다 알아내야 답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가겠습니다. 요거를 예로 나눠 떨어진다 라는 말은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다 그런 얘기죠. 근데 개수가 유리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요게 근이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x 제곱 빼기 두 개를 더해서 2x 더하기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 3차 방정식, 이 3차식이 요 2차식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차식을 이 새끼를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x고 상수항은 뭐라고 정할 수가 있냐면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c라고 쓰는 거야. 요게 fx입니다. 현재까지. c만 찾으면 끝인데 그거를 찾으라고 x 플러스로 나온 나머지가 4라는 말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x에 마이너스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될 거고 얘는 4라 쓰면 돼요. 그래서 c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과정으로 이 3차식을 찾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풀입니다. 다른 방식을 썼잖아? 그럼 이게 이상한 거야. 답은 맞았을지라도. 그럼 이제 답을 내시면 되죠. x 플러스 2로 남은 나머지 물어봤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1이니까 무시하시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것만 계산되는 거니까 답은 7인 거죠. 쉬었다가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못 풀 거 풀어드릴게요.